72년 초에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봐라 하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장거리 미사일 개발해 본 사람이 국내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 이제 키스트 소장을 하시다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온 신문택 박사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 신문택 박사가 키스트에 계실 때 이제 이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 아는 이경서 박사라는 MIT 출신 박사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될 건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한번 또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개발 계획을 짜는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경수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육군에서는 뭐 기계공학 박사, 또 공군에서는 항공공학 박사, 해군에서는 이제 전자공학 박사 이런 사람들 모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걸 갖다가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 계획 세우는 동안에는 도면이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각종 그 미사일에 대한 이제 참고 자료들이 뭐 잡지들, 책자들이 있어요. 제임스 웨폰 시스템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갖다 놓고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사거리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흙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처음도 안 만들었다며. 72년도에 처음으로 M16을 조립을 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73년, 4년, 5년까지 사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75년까지 이제 연구시설도 만들고 뭐 실험시설도 만들고 또 발사장도 이제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있고 76년부터 이제 백곰이라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맨 땅에 헤딩인데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옛날이냐면요. 여의도에 이제 아파트 처음 지을 때예요. 야,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겠어. 그런 시절에 미사일을 만들었어. 너무 존경. 76년도부터 이제 설계를 하고 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여기에 백곰 미사일입니다. 그 백곰 미사일은 모양이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스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예, 그 미사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은. 바깥 모양은. 근데 내부는 다 틀려요. 왜 틀리냐 하면은 그 로켓 4개하고 이 속에도 로켓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를 전부 우리가 디자인해서 새로 만들었고 또 사거리 180km 정도를 이렇게 날아가면서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유도 조정을 해준다 그래요. 이 모양은 또 똑같이 생겼으면서도 이 날개라든지 이런 동체들을 전부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기술? 우리 기술. 네. 최초로요. 야,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만들래도 뭐 이거 뭐가 있어야지. 뭐 스탱이라도 갖다. 스탱이라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재료. 재료. 네. 껍데기 재료. 이거 기체 재료는 알루미늄을 대부분 다 써요. 어디서 나셨어요? 가벼우니까. 어디서 사요? 수입해야죠. 수입이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었어요. 그때는 큰 기체를 만드는데 이런 큰 판을 사와가지고 요 앞에 지금 날개 부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삼각형같이. 이걸 이렇게 반을 접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잘라내고. 근데 이게 종이는 이렇게 접히면은 이렇게 누르면 잘 되죠. 그렇지만은 이 알루미늄은 이렇게 좀 안 접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레스라는 걸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공정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공정을 개발해가면서 또 원자재는 전부 수입해오고. 하나 다. 박사님, 그 당시 이제 망해돼 가던 미국의 맥도날드 더글라스 같은 경우에 그 시설, 조립 시설 같은 것을 통째로 떼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팔려고 제안을 했다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맞는 뉴스인가요?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미사일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나이키 허큘리스를 이용해서 장거리 미사일 한 200km 나가면 미사일 설계를 도와줄 테니까 돈을 내놔라. 얼마요? 그게 2천만 불. 2천만 불. 얼마 2천만 원? 200억 원 당시. 200억 원. 그 당시 2천만 불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럼 그 돈 주면은 기술이랑 물건이랑 다? 물건은 없고 기술만. 근데 우리는 뭐 깨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돈 가지고 못 하잖아요. 우리 그런 돈은 없어요. 그래서 요 맥도날드 더글라스한테는 뭘 개발할 때는 한 3단계 정도를 거치는데 예비 설계, 그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 제작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제 예비 설계 단계에서 한 200만 불, 나머지 저기 1,800만 불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왁구가 짜여지고 1차 계약으로 예비 설계에 대한 것만 계약을 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지적인 분 어르신을 만났는데 와꾸라고 쓰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0만 불을 먼저 한 20억 원 돈에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할게라고. 그렇죠. 1단계 계약으로 200만 불을 주는 걸로 했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계약을 수정을 해가지고 180만 불 정도를 줬대요. 거기서 또. 그 180만 불을 주면서 나이키 허큘루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계 자료를 굉장히 얻을 수가 있었어요. 얻을 수 있었구나. 예. 그래서 그냥 얻는 게 아니고 뭐 설계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돈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이제 손으로 적을 수는 있는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아, 이거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거지. 사진도 찍을 수가 없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거. 미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간 게 이제 74년, 75년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는 74년도에 노스롭 항공사라고 그래가지고 한 20개월, 74년, 5년에 걸쳐 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맥도날드 더글라스의 그 설계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 하는 그 팀은 이경서 박사라는 분이 팀장이 돼가지고 그 맥도날드 더글라스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 저기 한번 봐도 좋다고 저기 책자 보여주는 거 보자 그러고는 이렇게 옷에 넣어가지고 퇴근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게 다시 또 원위치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밤새도록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사기로요? 복사기로. 그 맥도날드 더글라스에 가 있는 사람들은 책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 그 고참들이고 노스롭에 와 있는 나는 주니어 저기 연구원이고 몰래 그걸 복사 일은 이제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선배들이 훔쳐오고 야 안동만 이거 내일까지 다 복사해놔 내일 몰래 갖다 놔야 되니까 밤새 계속 복사시켰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러워. 기술 이전국의 서러움이랄까. 돈까지 줬는데 우린 복사를 이거를 몰래 해야 되는 거야. 이러다 걸리면 스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기술 스파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걸리면. 가서 우리도 막 마지막에 온 거죠? 네. 지금도 저 인정을 한국에 못 받고 있죠. 주한미군까지 철수시킨다. 자,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뷰를 합니다. 미국의 해군사령을 철수하면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핵무기의 개발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자, 이거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해버렸다. 전 세계에 다 나갔겠네요? 표정. 닉슨 표정. 때릴 것 같아 진짜.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우리는 핵 개발을 할 수 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빠지니까. 근데 미국이 그 철수는 하지만 또 핵 확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또 박정희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정권도 아니니까 일단 핵무기를 손에 가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그 나름대로 확신 있고 이걸 추진을 했기 때문에 78년부터는 우리가 좀 있으면 핵 무기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주변 관리들한테 했다고. 그때 청와대 강창성 안보수석 우리 핵 무기 완성이 95%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당시에 그 손유련 홍보수석께는 81년도 전반부 정도면 우리가 핵무기를 완성해서 81년도 국군의 날 10월 1일이면은 11,000원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 서열하겠다. 네, 퍼레이드 할 때 핵무기 이렇게 딱. 북한인데요? 북한. 북한처럼 이렇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이 대목이 재밌는 거예요. 당시 기술장관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압박을 해요. 처음에는 회유였어요. 아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자 봐라 나비 효과다. 소련이 북한한테 핵기술 줄 거야.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도발을 해요. 근데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표정을 돌변합니다.
으름장을 놔요. 수출입 규제하겠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연료 공급 안 하겠다. 수출입 규제하겠다. 경제 관계도 다 끊겠다. 막판에는 뭐 그런 얘기까지 꺼내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협박이고 압박이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안 합니다. 니네 해라. 우리대로 우리의 길을 간다. 라는 자세였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네. 미국의 압박이 진짜 그렇게 심했을까? 근데 갑자기 반전이 등장을 해요. 일단 표면적으로 알려진 얘기인데 1976년 1월 미 국무부가 협박단을 보냅니다. 협박단을 보내요. 압박단이네, 압박단. 와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뭐를 하냐면 지금 당장 지금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 여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어떤 심경 변화가 있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과학기부 장관이었던 그 최영섭 박사한테 임자, 우리 그만합시다. 미국이 다 책임진대. 라고 하면서 갑자기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이 이때까지 일단은 알려진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그냥 쉽게 그렇게 포기했을까? 포기했겠습니까? 안 하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기했겠어요? 주한미군 철수했는데 포기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안동만 박사가 밤새 복사하면서 미사일 개발에 시초를 닦았는데 대통령이 이거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럴까 봐 애초에 우리가 작전을 쓴 거예요. 미국에게 걸려도 우리가 블러핑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떨어뜨려 놓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미사일은 미사일대로, 원료는 원료대로, 기술은 기술대로, 핵연료 농축은 또 따로. 그리고 서로 알지 못하게 이 존재에 대해서 쉬쉬 기밀 사업으로 진행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상한데 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랑 뭐 한 것 같은데.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자 우리 포기합니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보면 또 포기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전 과정을 우리가 다 따로 떼서 독자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해 갔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이 모든 과정을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동만 박사님 팀도 비밀리에 진행한 거 맞죠? 안동만 박사님, 그 당시 일하실 때 비밀, 보안 이런 거 엄청 나셨죠? 예. 가족들한테도 얘기. 저기 당연히 그 가족들한테도 국방과학연구소 근무한다는 소리도 못했죠. 안기부예요? 근데 이랬다가 이제 사모님 어디서 듣지? 이런 얘기 되나 모르겠는데 남편이 동부이촌동 왔다 갔다 하시던데. 오해하기 딱 좋은 90살님. 그러네. 그 얘기 못 하셨어요? 가족한테도? 당연히 저기 무슨 일을 한다는 거는 아무도 아니 그럼 사모님한테 내가 뭔가 월급은 받아오니까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한다. 뭐 또 무슨 회사다. 많이 받았어. 뭐라고 하셨어요? 알 필요 없다. 저기 알려주지 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침이었고 그게 뭐 내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미사일 쪽에 일하던 사람 전부 다 그랬죠. 뭐 위장 회사 같은 거 만들잖아요. 안기부건.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도. 회사 이름을 연구소 이름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이름을 못 쓰고 곰표. 그때는 홍능에 있다고 해가지고 홍능기계. 홍능기계. 사모님한테도 홍능기계 다닌다고 하신 거예요? 홍능기계. 그럼 북한처럼 이렇게 루소라면 뭐 이렇게 잡혀가고 사라지고 이런 거 있나? 그런 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 미국이 계속 좀 예의를 주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습적으로 그 대덕단지라든지 하여간 의심이 가는 곳은 다 갑자기 방문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열어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신문에 몇 년 전에 이제 특집 기사로 나왔는데 그때 과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처구니도 없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 무슨 권리를 이렇게 우리가 감시하냐. 여자 화장실까지도 열어보라고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박사님,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러면 압박이 엄청나게 좀 심했던 거예요? 아니, 이제 미사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미국이 걱정하는 건 여기다 핵탄두 실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미사일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위협이 되거든요. 전략 무기들을 할 수 있고 지금은 남이나 북이나 다 그냥 수백 킬로 뭐 저기 수천 킬로도 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미국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도와주면서 한편으로는 견제를 하고